안녕하세요. 연미솔입니다. 정말 서점에 들를 때마다 이 책이 나왔다 하면은 다들 이제 같은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 벌써 제 채널에서 트렌드 코리아를 리뷰한 지 3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에 대한 제 인사이트를 나누기 전에 왜 트렌드에 대한 책을 읽어야 할까요? 혹은 왜 트렌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까요?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리더라고 할지라도 시장이 적은 곳에서는 그것을 성공시키기가 어렵다. 멍청한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시장이 크다면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만큼 그 시장의 파이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사실은 어떤 뛰어난 역량을 가진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대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트렌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올해 트렌드 코리아 2023은 래빗 점프라는 부제로 10가지의 어떤 작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평균 실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아마 사유에 관한 트렌드가 굉장히 핫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있었죠. 네, 그러면서 2023년에는 그렇게 해서 발견된 나를 조금 더 중심에 두고 그 가치를 공고히 하는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개인이 모여서 뭔가 하나의 평균값을 만들어내는 집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 안에 내가 아니라 건강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조금 더 다채롭고 컬러풀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평균이 실종된다는 말은 우리 역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컨텐츠가 좌나 우로 확실하게 치우쳐져야 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정말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 비싼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독보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돈블리님들은 나는 과연 어떠한 쪽에서 내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왼쪽은 가격을 낮춰서 내가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조금 더 가심비 있게 무언가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내가 얻어들일 수 있는 일정한 매출과 어떤 메리트들을 계속해서 고객들한테 뺏어줘야지만 사실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네, 평균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남들과 차별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서비스나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굳이 왜 내 것을 소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나 스스로가 찾을 수 없다면 그 시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항상 굳이 왜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사야 되지? 굳이 왜 이것을 사야 하지? 이것에 왜 굳이 비용을 들여야 하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을 캐치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또 제가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바로 인덱스 관계에 대한 건데요. 인덱스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분류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해서 그것들을 정리해 놓는 것을 인덱스 작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도 이런 표딱지를 붙여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망하는 인친, 바로 인스타그램 친구, 그리고 함께 덕질하는 트친, 트위터 친구, 최신 뉴스를 알려주는 패친, 페이스북 친구, 동네에서 만나는 실친, 실제 친구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의미를 한번 저와 함께 파악을 해보자고요. 자, 선망하는 인친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플루언서의 영역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아,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해당 플랫폼의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있죠. 자, 덕질하는 특징은 어떤 영역에 있는 거죠? 취향을 공유하는 영역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최신 뉴스를 알려주는 패친 같은 경우에는 취향보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네에서 만나는 실친은 야, 나 우리 애는 이랬는데 어쨌다. 우리 남편 이랬는데 어쨌다. 야, 나 어제 이랬는데 뭐 했어? 나 뭐 샀어? 라고 재미와 공감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실친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누군가의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아니면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재미와 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만 내 주변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해, 내가 트위터를 해, 내가 유튜브를 해 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정리드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 관계나 랜덤 관계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2023년에는 조금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또 플리크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플리크라는 플랫폼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성장하고 그 안에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조금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이제 플리크를 기획하고 있는데 2023년 트렌드에 잘 맞아 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뉴맨디드 전략입니다. 점점점 제품과 서비스는 상향 평준화되고 내가 열심히 뛰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놈들이 등장하는 시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더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키워드를 숙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안에서 뉴맨디드 전략 안에서는요. 바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인데요. 그 안에서도 교체 수요라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무언가를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컨셉을 더딥히거나 아니면은 지불 방식을 바꿔라 라고 나오는데요. 마지막 지불 방식에 대한 영역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조금 더 사람들이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공유하고 뭐 대여하거나 아니면 함께 쓰는 것에 지금 가치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되게 고가의 교구를 팔 때 교구를 쓸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구독으로 한번 돌려볼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또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냥 바보구나. 그때 했었더라면 사실은 지금의 이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더 그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아, 내가 그때는 정말 트렌드를 보는 눈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트렌드에 잘 태우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곤 했습니다. 컨셉 더딥히기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는 대상이 바뀌지 않아도요. 인식이 바뀌면 그 제품을 새로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가정용 에어 샤워기를 판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가정용 에어 샤워기의 수요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임산부들,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임산부들에게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 생식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에어 샤워기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시장의 파이를 어떻게 했어요? 일반 여성들과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 안으로 이렇게 확 넓혀 놓은 거죠. 그 제품에 대한 신규 수요들이 창출되고 매출이 더 극대화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공급자 입장에서 먼저 캐치하고 그것들을 팍 뚫고 나가야 새로운 기회들을 모색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셉 더딥픽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2023년 트렌드 코리아에 대한 저의 정말 작은 인사이트들을 나눠봤는데요. 책이 좋은 건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방향과 그리고 그 생각의 크기의 차이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한번 2023년에 책 정말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 책 읽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픈할 그 플리크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또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